요즘 아이와 자주 다툽니까? 때론 전쟁을 치릅니까? 그럴 때는 꼴도 보기 싫죠.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그렇게 착하던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데요, 아이와 지금 갈등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요거만 있으면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꿈틀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오늘도 다시 부모교육, 자녀교육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아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집안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아오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2배입니다. 오늘 저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한테 보낸 감동의 편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12만 명을 만나서 부모교육, 자녀교육, 행복교육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6만 명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현재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만든 학교, 꿈틀리 인생학교, 여기에 중3 졸업하거나 고1 마친 아이들이 오잖아요. 꿈틀리 인생학교에서 제가 국어 선생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또래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많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그 아이들과 만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그것을 오늘 소개할 텐데요. 그것은 제가 국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봄에 봄비가 내리는 날 시를 한번 써보면서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어느 날 봄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한번 봄에 대한 시, 봄비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네 그래요 선생님 하면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팔짱만 낀 채 마치 자기를 싫어하는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시를 쓰는데, 근데 시간이 10분 흘리고 20분 흘러도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친구도 쓰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친구냐면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뭔가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기 어깨에 짐이 너무 크게 놓여져 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에 내가 못 맞추겠구나.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무실에서도 자주 불려가게 된 그런 상태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꿈틀리 인생학교에 입학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요.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상태인가가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저는 다시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멋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학교에 왔고, 지금 국어 시간에 봄비에 대해서 시를 쓰게 되는 그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뭔가 자기 불만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 놔둘까, 아니면 얘한테도 한번 써보게 할까 하다가 딱 10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가갔습니다. 너도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뭔가 끄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시를 제출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이 수업 태도로만 보면 수업 태도가 가장 나빴잖아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시가 나오더군요. 제가 그 시를 저의 책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담아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내리는 비는 싫다. 여름비는 마치 철없는 나로 인해 생긴, 부모님의 가슴에 생긴 상처들에서 흘러나오는 피 같다.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만 봐도 답답하고 불쾌하다. 하지만 봄에 내리는 비는 좋다. 봄비는 마치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눈에서 흐른 맑은 눈물 같다. 그래서 나는 봄이 좋다.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눈에서 흐르는 봄비를 본 계절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내가 껴안아주면서 야, 너무너무 잘 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으로 씩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쵸? 제가 좀 감수성이 있죠? 그러더군요. 저는 이 시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아이가 평소에 어떤 상태인지, 얼굴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동이 더 왔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엄마 생각이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 이 아이의 엄마가 그동안 얘를 키우면서 얘가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그렇게 모범생이던 아이가 삐뚤어지고 교무실에 자주 불려다니면서 얼마나 그동안 속을 태웠을까. 근데 엄마에 대한 진한 사랑이 저 깊숙한 곳에 있는데 이걸 빨리 엄마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이 시를 너무너무 잘 썼는데 이걸 꼭 니네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 네가 보여줄래?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여드리겠대요, 엄마한테. 그런데 2주 정도 흘렀을 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보여줬니? 이렇게.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못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 내가 울 것 같아가지고 못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답을 했는데 카톡 대화창에 눈물바다가 그야말로 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뭔가요? 이 엄마가 가장 걱정한 게 뭐였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교무실에 그렇게 불려다니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엄마 기대치에 맞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아마도 이것이었겠죠.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얘가 정말 나를 미워하나 보다. 얘가 정말 부모를 미워하나 보다. 그런데 이 봄비라는 시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이의 저 밑바닥에 뭐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를 향한 그 따스한 사랑,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엄마가 눈물을 콸콸콸 쏟은 거죠. 자, 이 엄마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이 시에서 엄마는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끈을 발견한 거죠. 아주 든든한 저 기반에 있는 끈. 아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네. 아이가 나의 사랑을 기억해주고 있네. 이거 관계 회복이 가능하겠구나.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와 엄마는 그 후 갈등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변화를 급속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도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끈을 발견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봄비라는 시, 이 시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우선 첫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업 태도만 가지고, 아이의 현재 표정만 가지고, 아이가 부모에게 대하는 툴툴하는 말투만 가지고 우리 아이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기반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확인한 거죠. 이 봄비라는 시를 통해서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바로 그거 같아요. 아이가 봄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모님의 눈에서 흐르는 맑은 눈물 같다. 맑은 눈물. 그걸 다시 해석하면 뭔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던 그 기억이 나에게 꽉 차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 그 행복을 가져다 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있었다. 이걸 확인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 어린아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부모라면 맑은 눈물, 부모님의 눈에서 흐른 맑은 눈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어린 나이 때 듬뿍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이후에 사춘기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때론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큰 갈등을 일으킬 때 다시 아이와 관계에서 평화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기반입니다. 그런데 또 혹시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 그런 기반의 끈을 주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애정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늦은 때는 없는 거죠. 인생은 내내 성장기잖아요. 자녀도 성장하고 엄마 아빠도 성장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그 사랑의 기반,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라도 뭔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랑의 기반,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꿈틀린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부모교육, 자녀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